자, 2025 6월 평가원 모의고사 해설 강의 화법과 작문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화법과 작문은 총평에서 얘기했죠? 너무 쉬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약간 문제 풀 때 시간이 걸리게끔 만드는 약간 귀찮은 문제나 또는 선택지의 함정이 살짝 있는 그런 문제는 어느 시험이나 다 있는 거 아니야. 그냥 그 정도가 끝이야. 뭐 난이도가 높다거나 그런 거 전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화법과 작문에서는 최소한 틀리는 문제가 안 나왔어야 됩니다. 알겠죠? 화법과 작문을 시험장에 가서도 다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가르쳤어 이미. 선생님 명쾌한 화작에서 화법과 작문은 이렇게 공부하는 거다. 다 가르쳤잖아. 그대로 공부를 하면 되는데 기억이 안 나면 그 명쾌한 화작 강의를 다시 한번 보시면 돼요. 알겠지? 일단 기본적으로 화법과 작문은 두 가지를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 지문 유형별 독해법. 알겠지? 선생님 지문 유형이 뭐가 있나요? 죽여버릴 거야. 지문 유형이 뭐가 있어? 발표, 토의, 토론, 면접, 협상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지문 유형이라고 하지. 생각을 해보면 발표 지문 읽을 때와 토론 지문 읽을 때 당연히 달라야겠죠. 알겠지? 네, 지문 유형별 독해법. 두 번째는 문제 유형별 풀이법. 문제 유형은 뭘 말하느냐? 예를 들면 발표 지문이 나왔다. 그럼 밑에 딸려있는 문제 유형은 이미 정해져 있어. 뭐?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 그 다음에 자료 활용, 그 다음 청중의 듣기 활동 정해져 있죠. 각각의 문제 유형별로 어떻게 풀면은 쉽게 풀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알겠나요? 자, 1번에 35번에 37번 세 문제짜리부터 볼게요. 다음은 수업 중 학생의 발표이다. 발표 지문인데 그럼 밑에 문제로 날아가서 문제 유형이 뭐 있는가를 봐봐. 35번 말하기 방식. 그래, 발표 지문에는 이 문제가 첫 문제야. 그 다음 두 번째, 자료 활용. 그래, 발표 지문은 이건 이미 정해져 있는 거야. 그 다음 세 번째, 보기에 나타난 학생의 반응. 이게 청중의 듣기 활동. 문제 유형이 이미 고정돼 있는 거라고. 그러면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게 효율적이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화법 지문 읽을 때는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자, 화법 지문 독해를 할 때, 요 화법 지문 독해를 할 때 그냥 독서 영역이랑 똑같이 비문학처럼 읽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니야. 뭐가 다르냐면은 독서 영역은 그 내용의 이해와 기억이 중요하죠. 근데 화법 지문은 그 세부적인 내용의 기억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야. 과목의 정체성 자체가 화법, 말하는 방법이란 뜻이잖아. 그러면은 어떠한 내용을 어떻게 전달하느냐, 그 전달하느냐, 말하기 방법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내용은 세부적으로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키워드 정도만 담고 가면 돼요. 지문에 나오는 세부적인 막 인과관계 파악이나 이런 것들은 독서 영역이 그렇게 하는 거고 그 내용을 하나하나 다 머릿속에 외우면서 가려고 할 필요 없어. 알겠지? 그럼 뭐에 주목해야 되느냐? 말하기 방식, 말하기 전략, 말하기 전략에 주목을 해야 돼요. 이 내용을 그 내용 자체를 묻는 건 독서 영역이고 내용을 어떻게 전달하느냐 그 말하기 방법을 묻는 게 화법이지. 그래서 말하기 전략에 주목을 하면서 독해를 하셔야 된다. 알겠죠? 자, 그러면 35에 37번 같이 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쉬워요. 그죠? 이 지문은 뭐 틀릴 만한 문제가 있나 볼까? 35번 말하기 방식 전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좀 답은 3번이죠. 첫 부분에 나오지. 근데 눈여겨봐야 되는 선택지가 4번 선택지. 청중의 이해를 돕기 위해 끊어봐. 비언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발표 순서를 안내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지? 그러니까 포인트가 뭐냐면은 봐봐. 비언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발표 순서를 안내했느냐. 이게 포인트잖아. 일단 비언어적 표현이 뭔지 알아야 되는 거죠. 검 실장, 비언어적 표현이 뭐죠? 뭐?
표정, 또 말투는 준언어적 표현. 반언어적이었나요? 반언어라는 말도 이제 교과 과정에서 바뀌었어. 준언어로. 지금 여기 이제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앞에 아이들이 앉아있지 않기 때문에 실장님이랑 선생님이랑 둘이 하는 거예요. 자, 비언어적 표현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동작, 몸짓이나 표정이나 이런 것들을 말하죠. 그에 비해서 준언어적 표현은 말할 때 따라붙는 요소들, 말에 따라붙는 요소, 그러니까 말하는 속도나 목소리의 크기, 상량이나 말할 때 어조나 이런 것들을 말하지. 알겠죠? 그럼 지문에 비언어적 표현이 있는지를 보려면 얘네들은 괄호 쳐 있잖아, 이렇게. 근데 보면 있어요, 지문에. 지문을 보면 뭐가 있냐면 두 번째 문단에 오른손을 내밀며 이런 게 있어. 그러면 그런 비언어적 표현이 있으니까 맞구나 이러면 큰일 나는 거지. 그걸 활용하여 얘는 있는데 발표 순서를 안내했느냐 이걸로? 아니죠. 그러면 비언어적 표현으로 발표 순서를 안내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봐. 이런 거죠. 첫째, 막 이렇게. 둘째, 알겠죠? 셋째, 이런 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런 게 이제 비언어적 표현으로 발표 순서를 안내하는 거죠. 손가락 하나를 딱 펴며 이런 식으로. 알겠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비언어적 표현으로 발표 순서 안내하는 거다. 오케이? 없죠? 왜? 첫째를 말한 건데 첫째, 그 다음 둘째, 셋째 이렇게 하는 거잖아. 자, 이런 얘기예요. 그것만 좀 주의했으면 된다. 그 다음 36번 자료 활용 문제를 풀 때는 이거 지문을 다 읽고 풀지 말고 기억해 보면은 두 번째 문단에 화면 제시가 나오잖아. 그 문단 끝나면 한번 풀고 자료 1과 관련해서 그다음 니은 다음 문단에 보면 니은 화면 제시가 또 나오지. 그거 관련해서 자료 2 또 한번 풀고 이렇게 갔으면 아주 쉽게 풀 수 있죠. 그죠? 그나마 함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선택지 5번. 두 양식 방법을 구별하는 요소가 긴발의 유무냐. 긴발은 양쪽에 다 있어요. 그지? 이거 좀 조심했어야 되고. 그 다음 37번. 이런 문제도 좀 간단하게, 그러니까 최대한 단순화해서 문제를 풀려고 해야 돼.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든지 복잡하게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최대한 복잡하게 머릿속에 다 때려넣고 풀어야겠다. 당연히 점수가 안 나오지. 간단하게 풀어야지. 어떻게 하면 간단하게 푸느냐. 학생 1 잘라. 학생 1 선택지 봐. 이렇게 풀면 간단하단 말이야. 학생 3까지 갈 필요도 없어. 이거 학생 2에서 그냥 끝나. 학생 2만 봐도 선택지 5번 봐봐.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발표에서 제공하지 않은 정보를 추론했느냐? 아니? 없어. 학생 2에서 끝나. 학생 3까지 갈 이유도 없어.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푸니? 학생 1, 2, 3 다 해놓고는 선택지 1번 학생 1은 얘가 그랬나? 또 있잖아. 왜 시간을 더블로 가느냐 이거야. 시험장에선 1초라도 더 아껴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넘기세요. 다음 질문 봅시다. 38번에서 42번. 자, 이 지문은 이제 화법과 작문 융합 지문이죠. 애들이 앉아있지 않으니까 어색해서.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해? 없는 걸 어떻게 있다고 그래? 사기꾼이야? 자, 38에서 42번 이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화작 융합 지문인데 화법과 작문 융합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시간 관리예요. 시간 관리. 화법과 작문 선택자는 언어 매체 선택자에 비해서 시간 싸움에서 조금 불리하다는 건 알고 있죠. 다 지문형이라서 다 읽으면서 해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은 시간에서 조금이라도 좀 그 시간 격차를 극복할 수가 있느냐. 이 화작 융합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야. 시간 관리.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시간 관리를 할 수 있느냐. 선생님이 이 지문은 직접 읽으면서 푸는 걸 보여줄 테니까 이걸 잘 보고 따라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일단 읽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렇게 가야 돼. 일단 첫 번째, 가는
세밀하게, 세밀한 독해 좀 자세히 읽어줍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가 문제 풀기. 가에 대한 문제를 풀어요. 읽으면서 중간에 풀 문제도 있고 다 읽고 풀 문제도 있겠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나 빠르게 독해. 선생님, 어떻게 가에 비해서 나는 빠르게 읽을 수가 있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어차피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으니까. 같은 내용인데 하나는 화법이고 하나는 작문인 거잖아. 알겠죠? 그 다음 네 번째, 나 문제 풀기.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결론적으로 가를 읽고 나서 나를 연타로 읽으면 시간이 다시 보느라고 오래 소요될 수밖에 없어. 이걸 좀 조심해야 된다고. 근데 시험장에선 당황해가지고 막 자기도 모르게 가를 읽고 나서 나를 읽고 있는 거야. 만약에 가를 읽었는데 나를 몇 줄 읽고 있다. 자기 따귀를 딱 때려버려. 너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가에 대한 문제를 풀어야죠. 알겠지? 자, 한번 하는 거 보여줄게요. 가는 도서 부원들의 대화이고, 대화. 아, 화법이구나. 여기가 화법이야. 나는 도서 부원이 작성한 안내문 초고이다. 안내문 초고이다. 그러면 이게 작문이구나. 화작 융합이구나. 문제 분석해야지. 이렇게 가야죠. 화작 융합 지문은 문제 분석을 먼저 하는 단계가 매우 중요해. 매우.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보고 전략적으로 잘 가야 되고, 아, 이 문제는 가 끝나면 바로 풀어야지. 또는 가를 읽으면서 풀어야지. 이런 걸 정해야 되거든. 알겠죠? 자, 그럼 문제 분석해보자. 다음은 가의 건의를 앞두고 도서 부원들이 나눈 대화이다. 가를 참고할 때, 아, 가 끝나면 풀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죠. A에 해당하는 내용은 A가 어디 있는지 쓱 보니까 요거네. 기대 효과. 지문 읽으면서 가에서 기대 효과 찾으세요. 이런 얘기예요. 기대 효과 찾으세요. 그러면 기대 효과라고 하는 건 내용적인 측면이니까 내용의 포인트를 좀 잘 봐야겠다. 기대 효과를. 알겠죠? 자, 다음 39번. A, B의 발화. 발화면은 화법이야, 작문이야? 화법이죠. 그럼 A, B의 위치를 한번 확인하고 잘라서 풀어야지. 이렇게 하면 되지. A에서 한번 풀고 선택지 몇 개 제껴놓고 B에서 답 결정. 보통 이런 스타일의 문제죠. 그렇다면 38, 39는 가가 끝나면 이미 해결이 되어야 하는 거고. 알겠죠? 자, 40번. 다음은 가의 기억에서 미음을 바탕으로 부원 1이 작성한 메모이다. 그러니까 메모라는 얘기는 결국은 작문 활동이죠. 작문. 메모의 내용이 나에 반영된 양상. 이거 잘 봐. 선생님, 그러면 이거 가 읽고 푸는 거예요? 나 읽고 푸는 거예요? 너네가 판단해봐. 뭐겠니? 당연히 나 읽고 푸는 거지. 이걸 가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면 이상한 데로 가는 거지. 나에 반영된 양상. 알겠죠? 메모의 내용이 나에 반영된 양상.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나에 대한 일치 문제나 똑같은 거야. 알겠지? 자, 다음 41번. 나를 작성할 때 활용한 내용 조직 방법. 글쓰기 전략 문제죠. 글쓰기 전략, 쓰기 전략. 쓰기 전략 문제는 마치 뭐랑 똑같다? 독서 영역의 내용 전개 방식, 서술 방식 문제랑 똑같다. 그러니까 나에 대한 문제구나. 됐죠? 자, 다음 42번. 다음은 나를 고쳐 쓰기 위해 활용한 점검 항목이다. 가에서 말을 기준으로 나를 점검하시오. 이대로 글이 잘 쓰였니? 라는 거잖아. 결과적으로 얘도 나에 대한 문제다. 자, 크게 봤을 때 가에 대한 문제 2개, 나에 대한 문제 3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걸 확인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지? 자, 한번 읽어볼게요. 선생님이 어디에 주목해서 읽는지를 잘 보세요. 화법 지문은 내용은 포인트만, 말하기 전략에 주목한다. 알겠죠? 한번 읽어보죠. 부원 1이 도서관에 전파식별 시스템을 설치하고 새로 단장한 지 일주일이 지났네. 아, 요게 중심 화제구나. 전파식별 시스템. 전파로 뭔가를 식별한대. 그걸 도서관에 설치했대요. 학생들 반응이 좋은 것 같아. 그렇지 않니? 동의해줘.
제발 동의해줘 이거잖아. 동의를 구하는 질문 형식. 알겠지? 부원이가 맞아. 동의했네. 동의했네. 이런 거에 주목해야 돼. 반 친구들이 도서관 이용이 편리해졌다는 말을 많이 하더라. 친구들한테 그런 말 들었대. 그런 말을 들으니 전파 식별 시스템을 도입하자고 건의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 원인, 결과. 그런 말을 들으니 아, 우리가 참 잘했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 됐죠? 이런 거에 주목해야 돼. 여기까지네. 부원 1과 2, A가. 바로 하나 풀자. 39번. 선택 7번. A에서 부원 1은 질문의 형식을 통해 끊어. 이게 질문의 형식. 부원들의 생각이 자신과 같은지 확인. 동의해줘. 맞죠? 제끼고. 2번. A에서 부원 2는 요거. 직전 발화를 긍정하며 That's right. 이거 있잖아. 맞아. 그 이유. 여기 있잖아. 맞죠? 인과의 이유. 맞다. 제끼고. 여기선 답이 안 나왔습니다. 돌아가고. 이렇게 풀어야 된다고 시험장에서. 다 읽고 나면 선택지 보면 A가 뭐였는지 기억이 나니? 기억이 안 나지. 여러분들 A를 다시 보겠지? 이게 뭐다? 시간 낭비. 그러느라고 화작에서 막 20분씩 쓰고 이러는 거야. 몇 분 컷을 해야 한다? 15분 컷을 해야 한다. 알겠죠? 자, 부원 3이 전에는 대출이나 반납을 하려면 줄을 길게 서야 했는데 이제는 안 그래도 돼서 좋다고 친구들이 말했나 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과거와 현재의 대비죠. 대비. 과거와 현재를 대비해서 말하기. 이런 거네. 바코드를 한 권씩 일일이 찍느라 학생들이 몰릴 땐 시간이 많이 걸렸지. 지금은 그렇지 않으니까 바코드 일일이 안 찍어도 되는 모양이야. 전파 식별 시스템으로 바뀌니까 여러 권을 동시에 대출하고 반납할 수 있어서 그런가 보다. 이게 좋은 점이래. 장점이네. 그러니까 장점. 이런 걸 신경 쓰면서 읽는 거야. 전파 식별 시스템을 이용하면 뭐가 좋은지 그 내용을 다 기억하라는 게 아니야. 아, 장점을 말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기억과 관련해서 문제가 뭔지를 보면 40번인데 얘는 어차피 나를 읽고 풀어야 되니까 이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기억, 니은을 보면서는 기억, 니은, 디귿을 보면서는 문제로 갈 필요가 없구나. 이 생각을 해주면 돼. 알겠죠? 부원이가 자가대출 반납기를 이용하게 돼서 점심시간 말고도 도서관을 개방할 수 있게 된 덕분이기도 하고 이런 덕분도 있대요. 자가대출 반납기도 사용하나 봐. 우리 도서부 입장에서도 새 시스템을 활용하니까 장서 관리도 효율적이지 않니 장점을 계속 나열하는 거야. 전보다 훨씬 빨라. 부원 3이 그래. 장서 점검기로 한 번에 많은 책을 확인할 수 있어서 제자리에 있지 않은 책을 빠르게 정리할 수 있었잖아. 장점을 계속 얘기해. 야, 이거 개쩔지 않냐?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학생들이 책 찾기 쉬워졌어. 덕분에 교과와 관련성이 높거나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책을 눈에 잘 띄는 서가에 배치할 수 있었어. 계속 장점 얘기하는 거야. 그래도 시스템이 자리 잡을 때까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신경 써야 할 것 같아. 책 읽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거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부원 3이 여기 이제 또 B가 묶여있고 한 문제에 답이 나오겠지. 부원 3. 그러니까 이런 부분 읽을 때는 이제 지금까지는 1, 2, 3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는 잘 기억 못해도 여기부터 의식해야지. 부원 3이 근데 아직 달라진 도서관에 대해 잘 모르는 학생들이 있더라. 이 문제부터 해결하는 게 어떨까?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언급했어요. 뭐에 대한? 이게 홍보가 잘 안 된 거야. 애들이 잘 몰라. 그럼 우리가 달라진 도서관에 대해 소개하는 안내문을 써서 학급 게시판에 붙이는 게 어떨까? 부원이 이가 말한 거야. 그러니까 제안을 한 거죠. 제안을. 부원 1이 그러니까 안내문으로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을 돕자는 말이지. 앵무새놀이 하고 있네. 앵무새놀이. 앞에서 했던 말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지. 알겠죠? 앞에서 했던 말 반복. 이걸 재진술이라고 하죠. 앞에서 했던 말을 재진술하고. 학교에서 도서관을 새로 단장했다고 학교 누리집에 안내해 주긴 했는데 뭐가 달라졌는지 자세한 내용은 없더라. 학교에서 홍보를 하긴 했는데 개판이야! 뭐 이런 식이야. 그럼 우리가 좀 안내문을 학급별로 붙여볼까? 요거네. B. 가자. 문제
39번 이렇게 갔어야죠. 자, 선택지 3번. B에서 부원 3은 자신이 인식한 문제 상황을 해결하고자. 문제 해결. 맞죠? 제끼고. 4번. B에서 부원 2는 구체적인 방법. 안내문을 학급별로 붙이자. 맞죠? 제끼고. 결국 화작 문제풀이의 본질은 뭐냐면 선택지에 해당하는 내용과 지문에 있는 내용의 매칭이에요. 매칭. 그러니까 비문학으로 치면 싹 다 일치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좀 가벼울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답이 5번이겠네. B에서 부원 1은 직전 발화를 재진술하여. 그렇지. 직전 발화 위에 있는 부원 2. 요거 재진술했죠. 끊어. 여기까진 맞아. 그러니까 화작은 성격이 급한 애들. 얘네들은 문제풀이에서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만 딱 보고 맞는데 재진술 맞는데 이래버리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게 뭐야? 선택시 끊어 읽기. 그리고 앞부분과 뒷부분의 정합성 확인하기. 그렇죠? 그럼 뒷부분 봐봐. 새로운 절충안을 제시했다. 어디? 결국 출제위원들이 노리는 건 절충안이 뭔 줄 아니? 이거죠. 근데 절충안이란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게 절충안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상반되는 두 개의 의견이 있을 때 두 개의 의견의 장점을 잘 결합해서 제3의 의견을 만드는 걸 절충안이라고 하죠. 짬뽕 짬뽕. 근데 여기는 서로 다른 의견이 드러난 것 자체가 없는데 뭐. 알겠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된다. 그러면 한 문제를 이미 끝을 냈습니다. 자, 돌아가자. 부원 3이 그래. 전파식별 시스템 도입 전과 비교해서 불편한 점이 어떻게 개선됐는지를 안내하면 좋겠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넣으면 될까? 어떤 내용을 집어넣을까? 안내문에. 자가대출 반납기가 있어서 직접 대출과 반납을 할 수 있다고 알려주면 친구들이 관심 갖겠어. 과연 관심 가질까? 그런가 봐. 좋은 생각이야. 지들끼리 자화자찬하고 아주 지랄 났습니다. 학생증이 없더라도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하면 대출과 반납할 수 있다는 것도 알려주죠. 이런 건 좋다. 학생증 놓고 왔어도 아이디하고 비번만 있으면 대출 반납 가능하대. 대출하지 않은 책을 도서관 밖으로 들고 나가면 경보음이 울린다는 설명도 꼭 넣었으면 해. 도둑놈은 잡아 죽일 거야. 이런 얘기네. 대출하지 않은 책을 들고 나간다? 경보음 울린다. 도서관을 새롭게 단장한 만큼 우리가 진행하는 도서관 행사 소개하면 더 많은 학생이 도서관에 방문할 거야. 도서관 행사도 소개하자. 그럼 내가 내용 정리해서 초고 쓸게. 그 초고가 밑에 있는 거죠. 부원 2, 3이 굿 이랬어요. 그 다음에 나를 읽으면 망했다 이거야. 풀 문제가 있었죠. 38번. 자동으로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풀어야 돼. 자, 한번 38번 봐봐. A에 해당하는 내용. 기대 효과. 전파 식별 시스템의 기대 효과. 알겠죠? 자, 선택지 1번 볼까? 원활한 장서 관리로 학습과 관련된 도서를 쉽게 찾아. 끝났어. 답은 1번이에요. 선생님, 과제 수행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이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학습과 관련된 도서를 쉽게 찾아서 그걸로 과제 수행하는 데 도움을 받는 거겠지. 답은 1번. 선택지 2번 봐봐. 학생증 없이 도서를 대출할 때 끊어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돼. 그 번거로움을 해결한다는 얘기는 아이디, 비번 필요 없다는 얘기가 되는데. 알겠죠? 제끼고. 3번 선택지 함정이에요. 이런 거. 점심시간에도 도서관을 개방할 수 있어. 그게 아니라 점심시간 외에도 도서관을 내서 할 수 있어. 이렇게 나와야지. 알겠죠? 뭐 더 볼 것도 없습니다. 답은 1번이죠. 그러면 가와 관련해서 38, 39번 풀었지. 그러면 나머지 세 문제는 나를 읽고 풀면 되는 거겠지. 알겠죠? 자, 나로 가보겠습니다. 보자. 이제 나는 읽는 속도가 좀 어때야 한다? 빨라야 한다. 왜냐? 앞에 나온 거 또 나올 거야, 내용이. 우리 학교 도서관이 새 단장을 마쳤습니다. 전파 식별 시스템 나오잖아요. 도입으로 달라진 우리 학교 도서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글이야. 이게 뭐였어? 안내문이었잖아. 이게 뭐였다? 안내문이었다. 이 안내문의 목적이 뭐다? 이거다. 전파 식별 시스템 도입으로 달라진 우리 학교 도서관을 소개하는 것. 이게 안내문의 목적이에요. 됐지? 자, 수월해진 대출 반납이 쉬워졌다. 길게 줄 서는 일 없이 대출 반납이 가능합니다. 전파 식별 시스템 덕분에
바코드를 일일이 찍지 않고 한 번에 여러 권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과로 서술을 했다. 이런 거 잘 보고. 자, 그 다음 대출 가능 시간이 확대됐어. 아, 선생님, 장문 지문도 화법하고 똑같나요? 장문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해줄게. 아까 화법 지문은 어떻게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지 얘기했지. 장문 독해를 할 때는 이거는 비문학과 비슷하게, 이 얘기는 뭐냐면 첫 번째, 내용도 신경 써야 되고 두 번째, 글쓰기 전략도 신경 써야 돼. 아까 선생님이 화법 지문을 읽을 때는 내용보다는 말하기 전략에 주목하라 이 얘기를 했지? 근데 장문은 독서 영역이랑 비슷해요, 비문학하고. 그래서 내용도 외우듯이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기억하면서 읽어야 되고, 근데 글쓰기 전략에 조금 더 주목을 해야 되고. 알겠죠? 자, 대출 가능 시간 확대. 대출 가능 시간이 확대됐습니다. 과거에는 도서부원이 있는 점심시간에만 대출이 가능했는데, 하지만 이제는 대비, 과거와 현재 대비 달라진 점, 이런 거 주목해야 돼. 도서부원이 없어도 점심시간이 아닌 때에도 직접 도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도서부원은 앞으로 책 읽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멍미? 요즘엔 멍미란 단어 안 쓰더라 애들. 이거 뭐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대출 가능 시간 확대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도서부원은 앞으로도, 무슨 선거 아니야? 이거 뭐냐고. 이거 뭐지? 삭제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읽으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알겠죠? 이렇게 생뚱맞은 내용이 나오면은 분명히 삭제해야 된다는 내용이 문제 나올 수밖에 없어. 자, 그다음 자가대출 반납기 이용 방법. 자가대출 반납기 이용 방법을 안내합니다. 먼저 자가대출 반납기에 책들을 올리고 학생증을 인식시킵니다. 학생증이 없을 때는 아이디와 비번 입력합니다. 화면에 표시된 도서 목록을 확인한 후에 대출 또는 반납 버튼을 누르고 완료된 후에 확인증 받으면 됩니다. 이건 지금 뭐냐면은 비문학으로 치면은 과정이지, 과정. 과정이라고 치면은 단계, 절차를 설명하는 거야. 왜냐면 어떤 기계의 이용 방법이니까 그 기계를 이용하는 단계를 설명을 한 거죠. 알겠지? 그리고 자, 다음 이용 편의성을 높인 도서 배치. 도서관 이용 편의성을 고려하여 도서를 배치했습니다. 이전에는 제자리에 없던 도서가 많았지만 지금은 이것도 대비야, 이렇게. 또 대비. 정리가 잘 돼서 원하는 도서를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라고 하는 건 강조하고 싶은 점을 말할 때 강조하는 거야. 이런 거를 이제 강조를 하는 표지라고 하는 거지. 표지, 책 표지 말고 저런 걸 표지라고 해. 교과 연계도서, 선호도가 높은 도서를 눈에 잘 띄는 서가에 배치했습니다. 자, 그다음 도서 분실 방지 장치. 이거 아까 나왔었죠? 도서관 출입구에 도서 분실 방지 장치가 작동 중입니다. 대출 절차 없이 도서관 밖으로 책을 들고 나가면 경보 울립니다. 경고하고 있네, 경고. 주의할 점. 수능에 경고라고는 안 나오고 주의할 점. 알겠죠? 다 잡아낼 거야. 뭐 이런 거잖아. 그 다음 기념 행사. 도서관의 새 단장을 기념하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추천 도서 소개, 도서 속 보물찾기 등이 있습니다. 요건 애들 좀 관심 좀 있겠다. 책 속에다가 5만 원짜리 하나씩 껴놓는 거야. 애들 환장하겠는데, 그치? 이런 거 있습니다. 자, 더욱 편리해진 도서관. 앞으로도 이용 많이 해주세요. 안 해. 뭐 이런 거죠. 자, 됐지? 이제 문제를 풀어보는 거야. 40번. 가의 기억에서 비임. 선생님, 가의 기억에서 비임을 그러면 다시 봐야 되나요? 굳이 그러진 않아도 되는데 같이 보면서 하면 좋죠. 선택지 1번 봐봐. 기억을 바탕으로 작성된 메모에 여러 권 동시 처리 가능은 끊어봐. 기억에 한번 봐봐. 여러 권 동시. 맞네. 여기까지는 맞고. 대출에 소요되는 시간이 줄었다. 그래, 대출에 소요되는 시간이 줄었죠. 여기 보면. 시간이 줄었잖아, 여기. 알겠죠? 맞다. 제끼고.
2번 니은을 바탕으로 작성된 메모의 장서 점검기 활용의 이점은 끊어봐. 그럼 니은 봐봐. 장서 점검 한꺼번에 많은 책 이거잖아. 빠르게 정리했다. 이용 편의를 고려해서 도서를 정리했다. 맞잖아. 제끼고. 일치 문제라고. 3번 디귿을 바탕으로 작성된 메모에 도서 부원 없이도 대출 가능이라는 내용은 끊어봐. 그럼 디귿 봐봐. 그래. 직접 할 수 있다 이거지? 자가대출. 과거에는 도서 부원이 있을 때만 도서 대출이 가능했는데. 맞죠? 제끼고. 4번 리을을 바탕으로 작성된 메모에 도서 분실 방지 장치 작동 중이라는 내용은 끊어봐. 리을에 보면 그거 나오잖아. 리을 봐봐. 경보음. 경보음이 울렸을 때 대처 방안. 경보음이 울렸을 때 대처 방안. 빨리 책 들고 튄다. 이런 게 나왔니? 안 나왔잖아. 답은 4번이라고. 이게 3점이다 지금 3점. 이게 뭐냐면 3점을 출제위원이 어떻게 한 거라고? 자 3점이야 먹어라. 이런 거예요. 이걸 안 받아 먹으면 대학을 갈 수가 없어요. 됐지? 자 다음 41번 보자. 내용 조직 방법. 결국 뭐다? 글쓰기 전략. 선택지 1번. 수월해진 대출 반납은 여기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쓰지 않았어요. 제끼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하나씩 읽을 때마다 봤으면 좋지 않았을까요? 또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돼요. 다시 본다고 해도 금방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금방 보죠? 아까 선생님이 뭐 인과, 대비, 단계, 절차 다 써줬지. 그런 요소에 주목했다면. 알겠죠? 자, 2번. 이용 편의성을 높인 도서 배치는 끊어봐요. 여기네. 과거와 현재 사이의 공통점이 아니라 차이점이죠. 차이점. 대비인데. 제끼고. 대비는 차이점. 3번. 수월해진 대출 반납과 대출 가능 시간 확대는 모두 끊어.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뭐냐면 어렵지는 않은데 좀 귀찮은 문제. 일일이 확인해야 되다 보니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 짜증내지 말고 확인하면 돼. 문제점을 밝히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요거는 자 문제점과 해결 방안. 그렇지. 수월해진 대출 반납은 그렇다라고 볼 수 있어요. 길게 줄 서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결이 됐다 이거지. 그에 비해서 대출 가능 시간 확대. 문제점을 밝히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과거에는 이때만 가능했어. 문제점. 하지만 이제는 이때도 가능해. 아 완전히 틀렸다고 보기는 뭐한데 문제점을 밝히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아 이것도 좀 그렇다 사실은. 봐봐. 길게 줄 서는 일 없이 대출 반납이 가능해졌다 이거지. 이미 그렇게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떤 문제가 있다. 그리고 요거의 해결 방법은 이거다 라고 한 게 아니라 이미 해결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거네 지금. 알겠죠? 그러니까 안 되겠네요. 자, 그 다음 4번. 도서 분실 방지 장치 작동과 새 단장 기념 행사는 모두 끊어. 하나씩 보면 돼. 현상의 원인을 분석하고 결과를 제시하는 인과형이냐 도서 분실 방지. 인과냐 도서 분실 방지 장치가 작동 중이다. 원인? 밖으로 책 들고 나가면 경보음이 울린다. 결과. 이것도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어. 우리가 아는 인과하고 살짝 다르기는 하지만 뭐뭐 때문에 뭐뭐 하다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뭐 인과가 안 된다고 보긴 좀 그러네. 자, 근데 새 단장 기념 행사. 이게 어떻게 인과냐? 안 되겠지? 제끼고. 5번. 자가대출 이용 반납기 이용 방법은 그 기계 이용에 대한 거. 요거죠, 요거. 이용 편의성을 높인 도서 배치와 달리 끊어봐. 달리 주목해야 되네. 일련의 절차를 차례로 제시. 그러니까 이게 단계를 설명했잖아. 근데 여기는 단계로 설명하지 않았잖아. 이 부분은 뭐야? 이전과 지금이 다른 점. 그리고 강조할 점. 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설명한 건 얘만. 그러니까 달리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답은 5번이다. 됐네요. 자, 그다음 42번. 이게 화법과 작문 선택자 오답률 전체 7위던데 선생님 제자들은 안 틀렸을 거라고 봅니다. 자, 요런 유형 똑같이 선생님 너는 된다에 있었어. 주간과제물에 있었고 그리고 모의고사에도 있었고. 이런 유형. 봐봐. 가. 안내문의 형식을 갖추고 있는가? 안내문이긴 한데 뭐가 없어? 제목이 없어. 제목이.
선택지 1번 제목이 없어 주목을 끌기 어려워. 맞죠? 제목을 만들어주면 좋겠네. 자, 그 다음 나를 볼까? 글의 목적이 드러나는가? 그래, 목적이 있었잖아. 첫 부분에. 안내문을 쓴 목적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니 끊어봐. 틀렸잖아. 답은 2번이죠. 처음 부분에 목적을 기술하는 것이 어떨까? 이미 했어. 이런 내용이네. 3번. 대출 가능 시간을 확실하게 알기 어려우니 끊어봐. 좋아. 시간을 명시적으로. 그렇지. 그냥 시간 확대만 나와 있지 시간이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죠. 그걸 써주면 좋겠죠. 제끼고. 조심해야 되는 건 이런 거야. 시간을 명시적으로 밝히면 어떨까? 선생님 시간이 안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밝히면 어떨까라고 제안할 수 있다는 얘기지. 여기에 나와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식으로 오해해서 틀린 학생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알겠죠? 자, 4번. 라. 소제목으로 포괄할 수 없는 문장이 있으니 끊어봐. 요거 아까 생뚱맞은 말 나왔었잖아. 요거 삭제해야지. 맞다. 제끼고. 5번. 글보다 그림을 더 쉽게 이해하는 독자도 있으니 끊어봐. 그림이 없잖아. 그러니까 대출기 반납 이용 방법은 절차가 복잡하니까 그림으로 표현하여 추가해주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어떤 애들은 어떻게 푼다? 그림 없는데! 이러면서 그냥 답 써버린다고. 멍충이다. 이렇게 뭐냐면은 점검 항목을 통해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렇게 수정하는 게 어떨까라고 제안한다는 얘기지 여기 그렇게 써있다는 얘기가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렇지만 선택지 2번은 이미 잘 돼 있는 걸 문제 삼았기 때문에 얘는 안 된다. 답은 2번. 자, 화작, 융합 여기서 이런 식으로 풀어가면 선생님이 가는 좀 세밀하게 읽어주고 가에 대한 문제 푸니까 2문제 날라가고 나는 빠른 속도로 읽었죠? 그리고 나서 나에 해당하는 문제를 하나씩 풀어주고 이렇게 하면은 시간을 좀 아낄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43에 45번 봅시다. 이제 작문 단독 지문. 보통 구성이 이렇게 되는 거지. 화법 단독 3문제, 그 다음에 화작 융합 5문제, 그 다음 작문 단독 3문제 이렇게 구성이 되죠. 여기도 보면은 너무 쉬워 내용이. 다음은 작문 상황과 작문 상황이 나와 있고 이 상황을 바탕으로 학생이 작성한 초고이다. 밑에 초고 나와 있다. 뭐 이 얘기인데 자, 여기서 45번을 좀 같이 살펴볼 거야. 일단 문제는 한번 볼게요. 자, 43번. 다음은 초고를 쓰기 전에 학생이 작성한 메모이다. 초고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틀리면 죽여버릴 거야. 그냥 일치 문제잖아. 뭐 이건 그냥 간단하게 답은 4번이죠. 그 홍보가 미흡하다라고는 했는데 이유를 언급하진 않았어. 그러니까 이런 거에 좀 예민해야 돼. 홍보 미흡하다고 했는데 이러면 안 돼. 이유가 안 나왔다고. 그래서 답이 4번이고. 자, 다음 44번. 자료 활용 문제인데 어렵지 않았죠? 초고의 내용을 생성하기 위해 학생이 수집한 자료와 이에 대한 학생의 생각이다. 자료, 이에 대한 생각. 초고의 문맥을 보고 보기를 고려할 때 그러니까 문맥 플러스 보기 박스 A에 들어갈 내용은 이 얘기는 뭐냐면은 A 부분을 중심으로 문맥을 보란 얘기야. 그래서 잘 봤어야 되는 문맥은 청소년 국가유산 지킴이 활동은 이렇다. 이러한 유익함. 여기를 잘 봤어야죠. 그러면 A에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청소년 국가유산 지킴이 활동은 뭔데? 어떤 점이 유익한지가 들어가야 돼. 이게 문맥이죠. 문맥. 유익함. 그래서 이제 문맥이라고 하면은 유익함이 들어가요. 유익함. 플러스 보기 박스를 고려하래요. 보기 박스에 2가지 내용이 있죠. 하나는 청소년 국가유산 지킴이 활동 중에 참여한 활동의 종류가 뭐냐. 이런 종류가 있네요. 얘네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 청소년 국가유산 지킴이 활동은 어떤 점에서 가장 도움이 됐습니까? 유익했나요? 이게 들어가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학생의 생각을 보면 3원단에서는 자료, 기억, 니은을 둘 다 활용하여 둘 다 활용. 종류, 도움. 청소년 국가유산 지킴이 활동의 종류와 이 활동이 청소년에게 도움이 되는 점을 다뤄야겠어. 이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선택지 1번을 보면 홍보 및 모니터링, 주변 정화 활동 등 다양하다. 그 종류 좋아. 이 활동에서 청소년은 자신의 진로 탐색하고
보람을 느낀다. 진로와 보람은 이게 있기는 있는데 봐봐. 주요 항목이 아니야. 주요 항목 제일 큰 항목들의 내용이 우선적으로 들어가야지 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는 거라고. 알겠나요? 2번.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국가유산을 돌보는 활동이다. 종류가 안 나왔잖아. 제끼고. 3번. 주변 정화, 모니터링, 홍보 활동 등을 포함한다. 좋아. 알겠죠? 이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청소년은 지역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이거 제일 항목이 크죠. 지역의 역사와 국가유산에 대한, 그렇죠. 두 번째로 크죠. 이런 이해를 높일 수 있다라는 유익함, 문맥에도 맞고. 답은 3번이다. 이렇게 푸는 거고. 자, 45번이 화작 선택자들 오답률 전체 3위가 떴습니다. 공통 영역 포함했을 때 오답률 전체 3위. 도대체 왜? 도대체 왜? 한번 볼까요? 자, 다음은 B에 대한 친구들의 의견과 그 의견을 반영하여 고쳐 쓴 글이다. 이게 고쳐 쓴 글이야. B를 고쳐 쓴 글이 이거야. 그러니까 B가 먼저고 그 다음에 B를 수정한 거야. 이 얘기는 일단 무슨 생각해야 돼? B는 뭔가 문제가 있었다. 뭔가 좀 잘못된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고쳤겠지.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잘 봐. 친구 1은 문단과 문단이 좀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하자. 근데 B는 연결이 자연스럽지 않았던 거지. 필요한 내용들을 좀 추가해 주자. 친구 2는 다른 문단에 언급된 내용이나 글의 통일성을 해치는 내용은 삭제하고 그렇지 않은 내용은 남겨두자. 그러니까 다른 문단에 언급된 내용 또 나오면 삭제. 그 다음 통일성을 해치는 내용 뭔가 생뚱맞은 얘기가 들어갔다. 삭제. 결국은 고쳐쓰기 문제인 거야. 고쳐쓰기 문제가 아까도 한 문제 있었지. 여기 한 문제 또 있는 거야. 그럼 고쳐쓴 글 어떻게 풀면 쉽게 푸느냐. B를 고쳐쓴 게 이거잖아. B와 고쳐쓴 글을 비교해서 달라진 부분에 다 밑줄을 쳐주는 거야. 알겠나요? 지금 뭐가 달라졌냐면 B를 읽고 고쳐쓴 글을 읽어봐. 뭐가 달라졌냐면 이게 달라졌죠. 학교에서는 이게 안 나와. B에는 B 봐봐. B 여러분들 한번 쓱 봐봐. 지자체, 지역단체 이런 거 나오는데 청소년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나오는데 학교에서는이 안 나와. 추가된 거야 이게. 학교에서는 진로 및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국가유산 지킴이 활동의 가치를 이해시키고 사례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활동 방법을 지도할 수 있다. 학교에서는 지도할 수 있다 이거야. 학교에서 뭘 지도할 수 있는지. 물론 문장의 순서나 이런 것들도 좀 바뀌었지만 이게 추가됐어 지금. 그리고 지자체나 지역단체 얘기는 나왔습니다. 거기도. 밑에 있는 문장도 똑같고. 그 추가된 게 뭐냐? 학교에서 뭘 해야 되는지가 추가됐어. 이게 들어가야 돼. 자, 선택지 1번 봐봐. 친구 1의 제안을 고려해 직접 문단과 이어지도록 끊어봐. 지자체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을 촉구하는 문장. 지자체? 이건 이미 있어. 그죠? 이건 추가한 게 아니라 이미 B에도 있었어. 지자체 프로그램 얘기는. 제끼고. 2번. 친구 1의 제안을 고려하여. 좋아. 직접 문단에서 제기한 문제 중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교육 방안을 추가하였다. 학교에서 이런 걸 지도해야 한다. 일단 교육 방안 추가 맞지. 네, 여러분들이 마음에 걸렸던 건 이거죠. 직접 문단에서 제기한 문제 중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은 부분이 뭐냐. 그건 돌려치기로 이렇게 생각해봐. 학교에서 할 일과 관련된 게 직접 문단에 있었느냐. 잘 봐. B의 직접 문단 보자. 그런데 아직 청소년 국가유산 지킴이 활동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문제점. 그 이유가 뭐냐. 원인. 청소년 국가유산 지킴이 활동이 왜 중요한지,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 교육을 어디서 한다? 학교에서 한다. 근데 그 학교 교육과 관련된 내용이 B 부분에 없다. 직접 문단에 제시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이 여기에 없어. 이 부분이. 다른 건 있어. 프로그램, 지자체가 해야 된다. 홍보, 이것도 해야 된다. 여기서. 청소년들은 또 어떻게 다 있어. 있는데 이게 없어 지금. 알겠죠? 그래서 학교에서 할 일을 추가한 거야. 답은 2번인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다음 선택지 3번 봐봐. 청소년 국가유산 지킴이 활동의 활성화 방안이 실현됐을 때 기대할 수 있는 바는 글 전체 내용과 부합함으로 끊어. 좋아. 친구 1의 제안을 고려해 유지하였다. 이런 식으로 함정을 판다고? 친구 2가 한 말과 관련이 있죠. 친구 1이 한 말은 필요한 내용 추가하자고, 친구 2가 한 말이 통일성을 해치는 내용은 삭제, 그렇지 않은 내용, 즉 글의 통일성과 관련 있는 부분은 그대로 남겨두자는 얘기지. 친구 2의 제안이었죠. 자, 다음 선택지 4번. 국가유산 관련 캠페인의 필요성은 다른 문단에 언급된 내용이므로 끊어봐. 친구 2의 제안을 고려해 삭제하였다. 캠페인 삭제했다고? 캠페인 여기 있는데? 캠페인 얘기 여기 있잖아, 여기. 캠페인. 이걸 삭제한 게 아니라 뭘 삭제해야 된다고 그랬냐면은 다른 문단에 언급된 내용. 그게 B에서 그거죠. B 부분 봐봐. 빨리 여러분들이 찾아봐요. 선생님이 딱 봤었는데. 그거. 첫 문장. 청소년이 국가유산 지킴이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누리집에 신청서를 제출한 후 승인받. 누리집 얘기. 누리집 얘기는 그 전에도 있었다고. 누리집 얘기는 어디에 또 있었나요? 여기 있잖아. 1문단에. 누리집 얘기가 있었어. 그러니까 다른 문단에 나온 내용은 삭제한다. 누리집 얘기를 말하는 거지 캠페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그죠? 제끼고. 답은 5번, 아니 2번이네. 큰일 나요. 2번인데 선택지 5번 한번 보자. 청소년 국가유산 지킴이 참여 방법은 글의 주제와 관련이 없는 내용이므로 끊어봐. 얘들아. 청소년 국가유산 지킴이 참여 방법이 왜 글의 주제와 관련이 없냐. 관련이 있지. 관련이 없는 내용이므로 친구 2의 제안을 고려해서 삭제한 게 아니고 청소년 국가유산 지킴이 참여 방법이 이거잖냐 지금. 청소년이 국가유산 지킴이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누리집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승인받아야 한다. 요걸 말하는 건데 이거는 글 전체 내용과 관련이 없기 때문이 아니야. 일단 1차적으로. 관련이 있어. 그럼 얘는 왜 삭제한 거다? 이 누리집 얘기는 저 위에 있었으니까. 즉 친구 2의 말을 다시 보면 다른 문단에 언급된 내용이기 때문에 삭제를 한 거야. 글의 통일성을 해치기 때문에 삭제한 게 아니라고. 이해됐죠? 5번이 살짝 함정이긴 한데 답은 2번이죠. 막상 풀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근데 45번을 틀린 친구들은 뭐가 문제다? 일단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방향을 잘 못 잡은 거야. B를 고쳐 쓴 게 보기 박스다. 수업 시간에 이거 명쾌한 화작에서 엄청 많이 선생님이 강조했었어. 고쳐 쓰기에서 문단이 있고 이걸 고쳐 쓴 문단이 있으면 달라진 점에 밑줄 치고 그 달라진 점,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선택지 그대로 찾으면 답이다. 달라진 점, 학교에서 뭘 해야 되는,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지를 추가했구나. 답은 2번이구나. 이렇게 풀면 간단했던 문제라고. 그래서 작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알죠? 문제 유형별 풀이법. 아까 선생님이 화법은 지문 유형별 독해법, 그 다음 문제 유형별 풀이법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지? 작문은 지문 유형, 뭐 건의문, 뭐 이런 것들이 지문 유형인데 지문 유형별 독해법은 필요 없어. 그냥 문제 유형별 풀이법. 왜냐면 이런 스타일의 문제들은 예를 들면 봐봐. 초고에 반영되지 않은 거 한두 번 본 거 아니지? 자료 활용 한두 번 본 거 아니지? 고쳐쓰기 문제인데 문단과 문단의 비교 맨날 나오는 거 아니야. 문제 유형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고정된 문제 유형을 어떻게 하면 빠르고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지에 대한 공부가 필요한 거죠. 알겠나요? 자, 화법과 작문 해설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마무리 멘트야. 이번 평가원 모의고사 이 선택 과목 화법과 작문은 인간적으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나라도 틀린 친구들이 있다면 본인의 문제점이 또 실수했어 이러고 넘어가지 말고 본인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잘 정확하게 파악하고 또는 시간이 너무 오버된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시간을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도 정확하게 좀 연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다음 시험은 더 잘 보겠지. 알겠나요? 자, 해설 강의 듣느라 고생했습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 봅시다.